새벽 4시 반. 빙판 위에 쓰러진 여성. 리어카에서 굴러떨어진 폐지더미. 그리고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핏물.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차갑게 자신을 밀어냈는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김수진 34세로 36세인 남편 이준호와 결혼한 지 8년째였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숙 씨 64세로 늘 냉랭했습니다. 어머님, 용돈 좀 넣었어요. 봉투를 내밀었지만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받아. 그냥 가져가. 어머님, 그래도 됐다니까. 바쁘니까 그냥 돌아가. 굳이 안 와도 돼. 수지는 봉투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 미선이가 전화했습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 진짜 차갑다더니 맞네. 용돈도 안 받으신다며? 응. 뭐 어쩔 수 없지. 에휴, 우리 시어머니는 용돈 주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 다른 친척들한테는 용돈 받으신다며? 너희한테만 왜 그러신데?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아들 유치원 입학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했어? 응. 바쁘시대. 바쁘시긴. 손자 입학식인데. 그날 저녁 유치원 엄마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애들 용돈 준다고 자꾸 주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 맞아. 우리 시어머니는 매주 오셔서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는데 애들이 할머니만 기다려. 수지는 물만 마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열이 40도까지 올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수지는 혼자 병원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준서가 입원했어요. 혹시 잠깐이라도. 지금은 안 돼. 바빠서 그래. 어머님, 준서가 진짜 많이 아픈데요. 병원비 필요하면 준호한테 얘기하고. 나는 못 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아픈데도 정말 우리한텐 정 하나도 없으시네. 며칠 뒤 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 안 왔어? 응, 안 오셨어. 작년엔 그래도 문자라도 보내셨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시어머니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바빴다. 생일 축하한다. 수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지만 시어머니는 차례상도 함께 안 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도와줘도 돼.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 걸리적거려 그냥 앉아 있어. 부엌에서 혼자 일하시는 시어머니. 수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 은희가 옆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원래 저래. 나한테도 차가우셔. 신경 쓰지 마. 응, 나도 서운할 때 많아. 다른 집 엄마들은 딸한테 잘해준다는데. 차례를 지내고 나서 수지는 아이들에게 세배를 시켰습니다. 할머니, 세배 받으세요. 아이들이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덕담도 세배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잘 크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친척 아이들에게는 봉투를 주시면서 자기 친손주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수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수지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샀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 생신인데요. 생일은 안 챙겨줘도 돼. 바쁜 일 있으니까. 그냥 가. 어머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수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손에 든 미역국과 케이크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집에 오지 마라. 바빠. 수지는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엄마가 또 오지 말래. 왜? 무슨 일 있으시나? 모르겠어. 바쁘시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으시겠어. 그냥 우리 안 보고 싶으신가 봐.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부담스러우신 거야. 시어머니를 한 달 넘게 못 봤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셨습니다. 문자도 없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너희 시어머니 요새 새벽마다 폐지 주우러 다니시던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똑똑히 봤어. 새벽 4시에 리어카 끌고 다니시더라고. 그리고 낮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 하시고.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새벽 4시에 시댁 근처로 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리어카에 골판지를 쌓으셨습니다. 수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러시는 거야? 아침 8시 시어머니는 중국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점심 설거지 시간까지 일하셨습니다. 오후 2시 대형마트로 가셨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김치전을 구우며 손님들에게 권하셨습니다. 저녁 7시 다른 식당. 저녁 설거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손은 거칠게 부르텄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어머님, 왜 또 여기 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뭐하게. 그냥 돌아가. 어머님,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도움 필요 없어. 이제 가.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매일 시댁 앞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 폐지 줍기, 아침 8시 중국집 설거지, 오후 2시 마트 시식 도우미, 저녁 7시 식당 설거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절에 오지 마. 바쁘다. 남편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명절인데 손주들도 안 보려고 하고. 여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야? 됐어, 가지 마.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우연히 은행에서 봤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중도 해지하려고요. 어머님, 이거 해지하시면 나중에 받으실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요. 수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수지는 시댁에 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바빠. 어머님, 새해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안 돼.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돌아가. 그 순간 수진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님, 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8년 동안 어머님 비위 안 맞춘 적 없어요. 명절마다 차례상 차리고 제사 지내고 용돈 드리려고 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수진아, 조용히 해. 이웃들이. 조용히 하라고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손자가 입학식해도 안 오시고, 손자가 아파 죽겠는데도 병원도 안 오시고, 제 생일도 까먹으시고, 손주들에게 용돈 선물 한 번 안 주시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뭘 어쨌길래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어머님 생신에 미역국 끓여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시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수진아,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며느리로서 부족한 게 뭐예요? 제발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냥 그냥 다 보기 싫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요? 왜 저를 이렇게. 시어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대문 앞에서 울다가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전단지 돌리기. 모은 돈을 봉투에 담아 시댁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확인하면 그대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수지는 매일 시어머니를 미행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진 채로. 수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 돈 급하신가 봐. 아들은 뭐하고 엄마 저렇게 일하게 내버려둬. 며느리도 참. 시어머니 고생하시는데 모르는 척하네. 수지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거부하셨으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 집 앞에서 낯선 남자 둘을 봤습니다. 40대쯤의 건장한 체격. 수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들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수진아, 빨리 가야 돼. 남자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 며느리분이시네요?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모르시죠? 무슨 소리예요? 빚이요. 1억 3천. 어머니가 5년째 갚고 계시죠. 매달 250씩.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나이도 있는데.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1억 3천이라니. 무슨 빚이. 시어머니가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너는 몰라도 돼. 어머님, 돌아가라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제발요, 누구 빚인지만 알려주세요. 사채업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철수, 당신 아버지요. 수지는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당신 아버지가 연대보증 잘못 써서 빚 1억 3천을 떠안았어요. 당신네 집이랑 전세금까지 다 날아갈 판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급사하셨고요. 그랬었나요? 우리가 당신네 집으로 찾아갔죠. 그때 시어머니가 때마침 당신네 집에 들르러 오셨더군요. 현관 앞에서 우리랑 마주쳤어요. 사채업자가 당시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시길래 사정을 다 말했죠. 며느리 친정아버지 빚 1억 3천, 당장 갚지 않으면 집 날아간다고.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우릴 골목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군요. 그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갚겠습니다. 제발 여긴 찾아오지 마세요. 며느리는 모르게 해주세요라고요.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었죠. 왜 며느리한테 말 안 하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얘들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게 난 그게 싫다고요. 수지는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또 여기 와? 수진이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다 알았어요. 제 아버지 빚. 어머님이 5년째. 시어머니가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알았으면 그만이잖아. 이제 돌아가.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우한테 얘기해봐. 뭐라고 하겠어? 아내 친정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너희 싸우고 너 힘들어지고 난 그게 싫었어. 어머님,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끄고 살아. 준우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어떻게 신경을 꺼요? 어머님이 이렇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이제 여기 오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한겨울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온도계. 수지는 또 차 안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얇은 패딩 하나만 걸치고 장갑도 없이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수지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자꾸 멈춰서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르텄고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폐지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실 때마다 휘청거리셨습니다. 어머님, 제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왔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이 헛나갔습니다. 빙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리어카를 붙잡으려 했지만 리어카도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쿵! 시어머니가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머리가 보도블록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리어카가 옆으로 넘어지며 폐지가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 옆 눈 위로 붉은 피가 번져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장기간 과로와 영양실조, 수면 부족이 겹쳤습니다. 60 넘으신 분이 이렇게 무리하시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지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분이시죠? 명숙이가 이걸 맡겼어요.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며느리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들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개인연금 해지, 보험 전부 해지, 적금 해지, 그리고 마지막 쪽지. 사채 완남 지난달 28일. 수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5년 전 어느 날 내가 너희 집에 들르려고 가던 길이었다. 현관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내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잘못 써서 1억 3천만 원을 떠안았다고. 당장 갚지 않으면 너희 집도 전세금도 모두 사라진다고. 나는 그들을 골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왜냐고?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준호한테 털어놓을 게 뻔했다. 그럼 준호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아내 친정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하냐고 할 거 아니니. 8년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냉정하게 굴기로 했다. 너를 멀리했다. 오지 말라고 했다. 내가 가까이 다가오면 진실이 들통날까봐. 내가 눈치챌까봐. 너도 얼마나 속상했겠니? 시어머니가 나만 미워한다고, 나만 싫어한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5년 동안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다. 중국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마트에서 김치전도 구웠다. 국민연금도 중도 해지했다. 개인연금도 보험도 모두 정리했다. 평생 모은 적금도 깼다. 몸은 너무 아프고 일은 죽을 정도로 힘들고 고됐지만 마음만은 편했다. 내 자식들 가정만 무사하면 그걸로 좋겠다. 지난달 28일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1억 3천만 원. 이제 내가 알아도 상관없겠지. 빚은 사라졌으니까. 수진아, 너를 탓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도 억울하게 당한 일이다. 중요한 건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어떻게 짊어지느냐였다. 이제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와 행복하게,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 나는 아무 미련 없다. 내 소중한 가족을 지켜냈으니까. 사랑한다, 며느리야.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영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왜 혼자? 수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새벽마다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운해했던 거, 제가 몰라봤던 거,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래서 돈 모았어요. 어머님 산소 옆에 작은 집 샀어요. 여기서 어머님 가까이 살려고요. 매일 올게요. 매일. 어머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산소 앞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울어라. 다 괜찮다. 진짜 사랑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등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어머니의 선택,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침묵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